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상문고를 올해로 이제 8년째 담당하고 있는 서정남입니다. 일단 저희 친구들이 이제 3월달에 입학하게 되면은 정말 바빠요. 3월달부터 바로 8주 있으면은 중간고사 시험 현장에 들어있게 되고요.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끝나니까 엄마 2주만 놀다가 3주째부터 공부할 게라는데 그게 안 됩니다. 중간고사 끝나면은 또 그로부터 7주 뒤에 기말고사거든요. 그래서 3월달에 중간고사 내신 대비 시작을 하고 5월달에는 기말고사 내신 대비 또 바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끝나면은 방학 때 뭐 놀러가고 이런 게 안 되겠죠. 방학이 정말 저희가 억지로 쥐어 짜야지 6회가 나오거든요. 그 6회 동안에 2학기 내신 대비 얼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저희 또 지금 이제 친구들은 내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야 되고,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나자마자 8월 말부터 바로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대비 들어가고, 중간고사 끝나면 또 바로 이제 8주 뒤에 기말고사니까 기말고사 준비해가지고 12월 10일 정도 되면은 1학년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럼 1학년 끝나니까 또 놀면은 안 되겠죠? 그때부터는 예비고이예요.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중학교랑 가장 큰 차이가 엄마 다 시험 끝나고 일주일만 놀래 그거 놀게 하면은 안 돼요. 사실은 되게 마음이 좀 안타깝고 안쓰럽기는 한데 그때 놀면 안 되거든요. 그때 꼭 애들 확 잡아야 됩니다. 네, 저희 상문고등학교 배점 및 등급 컷이고요. 2024년 기준 자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중간고사는 전체 그 한 학기 평균 중에 30%, 기말고사의 정기고사도 30이고요. 수행평가가 40만큼 이렇게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정기고사에서는 총점 100점이고 객관식이 60점 그리고 서술형이 40점이나 차지를 하고 있고요. 평균은 보통 70점 초반에서 중반대로 잡히고 있습니다. 이제 분표표를 보더라도 평균은 70.4점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저희 등급컷 많이 궁금하시죠? 이제 우리 아들이 1등급을 확실하게 받냐 아니면은 엄마 1등급인지 2등급인지 모르겠어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 하는데, 자, 상문고 작년 같은 경우는요. 1등급 컷이 그 1학기 기준으로 93.8점 합산 점수로 이러면은 1등급이 나왔습니다. 2컷이 91점이에요. 실제로 1컷과 2컷의 점수 차이가 되게 좁기 때문에 상문고에서도 조금의 실수가 등급의 차이로는 연결될 수 있는 학교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고요. 99.4점인 친구가 전교 2등의 점수를 냈었고, 그럼 상문고에서 이 1등급과 2등급의 친구들은 한 2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얘네들은 어떤 문제를 많이 틀리냐로 보면은 중간이랑 기말 합산할 때 전체 중간 기말을 포함해 가지고선 객관식을 다 맞추거나 중간 기말에서 객관식을 하나 정도 틀리고 서술형에서 조금 감점이 되면은 그때 이제 1등급이 나옵니다. 서술형 감점이 안 되는 애들이 1등급이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상문고에서 서술형을 감점을 안 받기엔 사실 너무나 많이 힘들거든요. 네, 대체 얼마나 그럴지 궁금하시죠? 이것도 제가 뒤에다가 엄청 자세히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등급인 친구들은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를 포함해 가지고선 중간기말 포함 객관식 한 1개나 2개 정도의 오답이 있고, 대신 요 정도 되는 친구들이면은 서술형에서 감점이 조금 크게 있거나 혹은 아예 점수를 받지 못하는 오답인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1등급과 2등급에서는 객관식은 그래도 거의 다 맞고 큰 차이 없지만 서술형을 얼마나 확실하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이랑 기말만큼 중요한 게 수행평가인데요. 작년 기준으로는 뭐 생명과학에서는 실험 보고서를 쓰고 물리에서도 보고서 작성을 하고 화학에서는 발표까지 했었고 지구과학도 뭐 신문 제작 같은 걸 했었거든요. 상문고 저희도 남학생들 수행평가 걱정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하면 친구들에게 매주마다 수행평가 어떤 거 얘기 들어온 거 있니? 1번부터 끝에까지 다 정보를 취합해가지고선 제가 수행평가에 대한 것도 친구들에게 정말 많은 힌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평가도 제가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 통합과학은요, 물, 화, 생지 4개의 과목을 공부하는 영역인데요. 영역별로 좀 어떻게 방향이 잡히나 보여드릴 건데, 요거 자료를 보는 거를 말씀드리면은 통합과학에 가까운지 아니면은 고등학교 2학년에 가까운지로 보시면 돼요. 물리부터 한번 볼까요? 학교 수업의 난이도는요, 아무래도 상문고 남고이다 보니까 통합과학에 있는 물리 내용보다는 고등학교 2학년 물리 선행 내용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이고요. 대신에 학교 수업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학교 시험 문제는 학교 수업보다는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게 나오기 때문에 친구들이 학교 수업을 잘 듣고 수업 내용을 소화를 잘한다면은 실제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게 출제가 되고요. 제가 이제 상문고 2학년 화학도 하거든요. 저는 이제 2학년 때 또 이 친구들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화학을 좀 제가 밑밥을 많이 깔아두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상문고등학교는 수업 난이도가 고등학교 2학년 화학에 가깝고 쉬운 문제는 아니 요런 게 내신으로 나온다고 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나와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고의화학의 끝까지 가게 됩니다. 수능 문제의 킬러 문제를 변형해서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렵게 냅니다. 그리고 그게 1학년 문제예요. 제가 그 문제도 담아왔습니다. 이게 1년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매년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과학인데요. 생명과학도 수업 난이도는 이제 통합과학이랑 그 고등 선행과정의 그 중간 정도에 있는데 생명과학은 시험 문제가 많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냐 그거는 아니지만 시험에 나오는 자료들이 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있는 모의고사 문제를 출처로 하기 때문에 여기 상문고등학교에서 통합과학의 생명과학 영역을 잘 공부하고 싶으면은 모의고사 문제의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쌤은 물리쌤이 아니고요. 지구과학쌤이에요. 왜냐면은 수업의 난이도가 되게 높죠. 수업 정말 잘하시거든요. 제가 프린트를 받고 필기를 받아보면은 아 진짜 지구과학을 정말로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시는 분이고 네, 실제로 학교 수업의 퀄리티가 너무나 좋기는 한데 그거에 비해서 시험 문제 쉽게 나와가지고 저희 상문고 친구들은 물리화학, 생명과학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좀 어려우니까 화학이랑 물리 좀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라고 싶은데 아무래도 남고이기 때문에 물리화학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친구들이고 그러므로 물리화학을 잘하면서 생명과학까지 잘했을 때 훨씬 더 경쟁력이 생기는 학교가 상문고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물화생지를 실제 기출문제 영역별로 볼 거고요. 제가 이렇게 영역별로 준비하면서 위에다가 코멘트를 좀 만들어 놨는데 물리 같은 경우는 학교 수업의 수준이 높다라는 거, 물리 원과 연계된 문제가 많고 디테일한 학습이 필요하고 정확한 풀이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이제 답안 작성 유형인데요. 보시면은 계산 과정을 나타내야 하고 반드시 단위를 써야 되고 위의 조건을 모두 포함해서 식을 작성해야만 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요. 조건이 있는데요. 완전한 문제로 작성할 것, 그리고 학습한 과학적 개념 및 용어를 정확히 사용할 것, 그리고 이 특성 두 가지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것. 하나 더 띄워드릴게요. 조건이 있는데요. 질량과 속도를 바탕으로 운동량이 어떠한지,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의 관계를 서술해야 돼요. 충돌 시간과 충격력의 관계를 써야 합니다. 저희 남학생들 중학교 때부터 물리 그래도 잘했죠. 수학도 잘했죠. 계산 잘하잖아요. 한 풀이씩 써볼래? 남자애들 계산할 때 막 글씨 날라다니고 암산으로 대충 풀어서 하는데 상문고 물리에서는요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점수를 못 받거든요. 상문고는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풀었는지를 주변 사람한테 보여줘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한 풀이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과학의 기출도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학은 자료 해석의 난이도가 높다 그랬고요. 그 자료 해석은 생명과학 1, 2 그리고 고3의 수능 혹은 모의고사 자료고요. 이에 대한 해결법은 사실 애들 정말 많이 반복해야 되고 이 자료 봤던 거지? 이 문제도 봐보자. 이것도 봤던 거지? 우리는 이만큼을 봤어라고 정말 많은 반복을 제가 시키고 있거든요. 자, 그림을 보니까 요거 다른 학교는요. 아미노산을 이렇게 실제 구조식을 주지 않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줍니다. 우리 상문고는 이렇게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에 있는 생명과학 2의 자료를 가지고 오고요. 자, 아미노산 10개가 결합을 할 때 몇 분자의 물인지를 써야 돼요. 뭐 3개면 3개, 4개면 4개, 정답은 9개입니다. 그래서 9개를 쓰면 1점이 깎입니다. 왜? 9개가 생성되는지 분해되는지 써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에 2개의 답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결합 1개당. 아까 전에는 얘네가 10개 결합한다 그랬는데 그 문장 바로 다음에는 근데 결합 1개당은 또 물 분자가 몇 개가 생성되고 분해되는지를 써야 됩니다. 두 번째 답은요. 물 분자 1개가 생성된다가 정답입니다. 근데 아직도 질문은 남아있죠? 그 다음에 또 10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될 때 생성되는 결합 기억의 개수는 또 정답은 9개가 됩니다. 애들이 이거를 객관식 문제를 풀고 서술형을 푸는데 물리 계산도 하고 화학 그래프도 그리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답해야 되고 이게 6점이에요. 아까 등급컷 보셨죠? 1과 2등급의 차이는 2에서 3점 차이잖아요. 여기서 질문에 하나만 놓치더라도 애들이 등급이 바로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상문고등학교 생명과학 2학기에 있던 생태계라는 부분의 이거 상문고 기출이고요. 보시면은 19학년도 수능 18번에 나왔던 문제로 출제됐고요. 그래프가 완전히 똑같아요. 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문제에 있는 자료를 해석하는 게 기본적인 실력으로 탑재가 돼야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상문고 모의고사 수능 많이 풀려야 됩니다라는 말씀이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화학도 보겠습니다. 초고난도 코멘트를 붙여놨고요. 수능과 모의고사 변형 문제 그리고 심지어 이게 난이도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매년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더 이상 어려운 게 없겠지 않은데 더 어려워지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1학기 파트에 있는 화학결합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문제를 그냥 한바디로 박아두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 한 3년치가 아니에요. 2015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이거 2년 전 문제거든요. 이렇게 숫자들을 변형해가지고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 조금 이제 상문고에 대해서 겁을 먹으실 텐데 2022년도 11월 달에 진행됐던 이 수학 능력 평가에서는 이 문제가 이제 중화 반응의 킬러 문제고요. 수험생 친구들 중에 정답률은 18%였습니다. 이게 2022년 11월 달에 봤던 수능 문제고요. 그해 12월 달에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이거 고의 문제 아닙니다. 1학년 문제입니다. 그해 12월 달에 수능 끝나고 한 달 뒤에 상문고 1학년 통합과학의 문제였는데요. 저게 사실 풀어보면은 수능 문제보다 통합과학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요, 여러분들.
근데 고1한테 수능을 변형한 어려운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상문고는 좀 뭔가 상문고만의 스타일이 있고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이제 물리고 화학이고 영역별 걱정되는 게 아니라 서술형이 걱정되시죠? 네, 제가 그래서 서술형을 조금 더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점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고요. 내가 쓰고 싶은 답을 쓰는 게 아니죠.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세워라 내워라 쓰면은 시간 내에 답지를 완성을 못합니다. 통합과학의 화학 영역의 기출문제고요. 첫 번째 질문은요. 화학 반응식을 쓰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너 무조건 전자는 4개로 제안해. 전자 4개 써야 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더하기급, 두 번째는 빼기급. 두 번째도 너 이번에도 전자는 4개로 써 라고 해서 애들은 이제 4개의 포커스를 맞추죠. 근데 여기는 포커스가 그게 아니에요. 상태는 표시하지 않는다. 쓰지 말래잖아요. 쓰지 말라는 건 애들이 잘 안 씁니다. 다행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첫 번째 문제는 반응식을 쓰는 거고, 두 번째 문제도 반응식을 쓰는 거고, 세 번째 문제도 반응식을 쓰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에는 뭐가 없죠? 상태를 표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없죠. 그럼 남자애들 어떻게 할까요? 아싸 쓰지 말래. 안 써요. 쓰지 말래. 안 써요. 그럼 반자동으로 여기도 안 써요. 한글로 작성하면 최대 1점이래요. 칙 잘 써가지고 2점 받을 거라는데 이 친구도 1점 받아요. 왜 상태를 안 쓰거든요. 이래요, 행문고가.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요, 참 봐도 숫자가 되게 외우기 생겼죠. 1대4. 여기 그림은 없지만 4대11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같은 거를 외우거나 가장 풍화에 강한 거를 이유와 결합 구조를 함께 쓰고, 그 다음에 대표 광물, 장석인지, 석영인지, 후분모인지 이런 것들 쓰는 것도 나오고요. 서술형이라고 글씨만 쓰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생명과학의 또 다른 문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먹이 그물을 그리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림을 또 그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림만 그릴까요? 그리는 것도 있죠. 그래프도 그려야 합니다. 배점은 7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중화반응의 문제에서도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식으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 상문고등학교의 서술형은요, 물리는 정확한 개념, 용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풀이 과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학은 양적 관계를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 반응식을 쓰는 거는 단골이에요.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생명과학은 자료를 분석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그림을 그리는 답안도 반복적으로 나오며, 지구과학은 정확한 숫자의 비율까지 이것까지는 외우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하면 그건 외워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암기를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성문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2024년 가인학원 재원생 결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학기 중간고사랑 2학기 중간고사 2개 자료를 좀 가지고 왔고요. 1학기 중간고사는 전교 만점자는 없었고요. 가장 잘 본 친구가 99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1학기 중간고사에는 32명 데리고 있었고, 그 중에 24명의 친구들이 이제 오타가 났네요. 컷인데요. 1컷이 93.8일 때 제 수강생 중에 75%가 90점대의 점수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만 더 세부적인 내용을 보여드리면은 제 친구들 중에서는 객관식 만점자가 13명이었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고는 서술형 만점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객관식 만점자는 일단 13명이고요. 아니, 우리 가인학원의 재원생 중에 객관식 만점자가 13명이면은 대체 정규에는 객관식 만점 130명인가? 16명입니다. 이게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하거든요. 이 가인학원 재원생 중에 80%가 이해 객관식 만점자 중에서 13명이었어요. 되게 꼼꼼하게 친구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2학기 중간고사도 저희 수강생 중에서 80% 이상은 90점대였고요. 2학기 중간고사에 애들이 기본적으로 10점씩 다 깎아 먹고 들어왔습니다. 문제는요, 지구과학의 최다 오답 문항이 있었는데요. 서술형 4번 문제고 배점이 10점이고요. 가인학원 재원생들은 거의 다 정답이어가지고 시험 끝나고 애들이 쌤 그거 진짜 나왔어요 라고 말했거든요. 저랑 이제 직전 수업하면서 제가 정리했던 건데, 얘들아 여기 페이지 나온대 안 나온대? 안 나온단 말은 안 한 것 같은데요? 야 1반 손 들어봐. 안 나온단 말 안 했대요. 2반, 3반, 4반, 5반 그런 말 없었대요. 쌤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이거 선행 내용이에요. 야 나와. 안 나온다고 안 한 거면 무조건 나와. 외워. 지구과학 원에 있는 정단층과 역단층입니다. 얘들아 무조건 나와. 제가 직전 때 한 명 한 명 집에 갈 때 다 구술 테스트로 얘기했었고요. 시험에 나와서 애들이 바로 카톡 막 주더라고요. 쌤 정단층 역단층 진짜 나왔어요 라는 식으로. 상문고는 이렇게 잘 알고 있어야 내신 대비가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상문고 정리해 볼게요. 선행이 많이 된 준비된 학생들이 듣기에 좋은 높은 수준의 학교 수업이고요. 상위권을 결정하는 문제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 기출을 변형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상위권을 확정하는 문제는요, 함정이 없어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실수가 유발되는 문제들을 많이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술형 답안, 내가 쓰고 싶은 거 쓰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학교가 상문고의 통합과학의 특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 수업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자체 제작한 필기 노트를 활용하고요. 2018년부터 상문고등학교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년간의 상문고의 데이터가 저한테는 가지고 있겠죠. 제 수업에서는요, 이 8년 동안의 상문고를 담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포함해가지고 상문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단어, 사용하는 용어, 사용하는 언어들을 제가 똑같이 활용합니다. 직접 필기하며 정확하고 확실하게 암기를 시키고요. 제 수업의 시작은 서술형부터 수업의 종료는 서술형까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개념들은 직접 학생들에게 필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글씨가 되게 예쁘죠. 사실 여기에는 여학생 필기도 있고요. 남학생 필기도 있는데요. 우리 현실적인 남학생 필기입니다. 자기들은 다 알아본다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열심히 써가지고 직접 하나하나 써봐야 돼요. 시험장에서 이제 실전에서 손이 답안지를 처음 쓰는 그 경험을 하면 안 되거든요. 평소에 손으로 많이 써봤기 때문에 내 손이 그 답안 작성을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직접 쓰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업할 때 1학년만 담당하지 않거든요. 2학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네 어차피 2학년 때 요것들도 배워야 되니까 지금 미리 공부하자라는 식으로 고등학교 2학년 내신을 바라보는 수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제가 많이 준비를 하고 계획을 잘 짜가지고 친구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수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자체 제작한 자료집을 활용하는데요. 상문고를 위한 수업 자료이기 때문에 시중 문제집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자체 교재 써야 되고요. 그 안에는 상문고 내신 기출 그리고 변형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고 당연히 고난이도를 대비하는 고3, 모의고사, 수능 기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험 범위랑 진도에 맞춰가지고 계획적으로 최적화된 문제풀이를 하고 있고요. 제 문제풀이는요. 수능이랑 모의고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고1 친구들에게는 분명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깔끔한 문제풀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문제풀이 할 때도 서술형은 정말 꼼꼼하게 제가 집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개념부터 풀이까지 상문고에 맞는 수업을 진행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필기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너네 손도 같이 공부해야 돼 라는 걸 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학생의 눈높이에서 나오는 자세하고 깔끔하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초록색이 있죠? 요게 문제 푸는 순서고요. 이게 서술형 답안을 써야 되는 문장의 순서입니다, 어머님들. 이거를 시험 전날에만 얘들아 문장 써봐가 아니고요. 제가 평소 문제 풀 때부터 저는 빨파초 검으로 가거든요. 애들한테 요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3월달에 보내주실 때 꼭 4색 볼펜 보내주셔야 돼요. 알겠죠? 빨파초 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타임셋 모의고사인데요. 정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내에 답안을 내야죠. 그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이 과정은 약점을 찾고 보완하는 확실한 과정이며 학생들의 100% 실력 발휘를 위한 효율적인 학습법이에요. 타임셋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연습할 때는 실전처럼 심장이 쫄리게 그리고 실전에서는 간이 부어가지고 대범하게 풀어야 됩니다. 시간 관리 너무 중요하고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실수 없이 답안을 마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 내에 푼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간결하게 결국은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는 또 서술형입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 관리를 되게 빡세게 하거든요. 제 수업은 시작과 동시에 시험이 시작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하지 못하는데 제가 올해 겨울방학에 수업하는 영상의 초반부만 좀 캡처를 해왔거든요. 오전 10시 하는 수업이고요. 저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할 것도 시작 이렇게 시험도 돼 있고요. 낮 1시 하는 수업은요. 역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 반에 하는 수업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2시 반 되자마자 9시 반 되자마자 1시 되자마자 바로 시험지 돌립니다. 그래서 넌 늦었으니까 너를 위해 시험 시간을 5분을 늘려줄게는 버릇 나빠지죠. 그냥 봐. 뭐 못하면은 남아야죠. 남아서 이렇게 몸이 고생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성적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가인학원의 상문고 통합과학 수업은요. 여기서 진행되지 않고 상문고등학교 정문에서 5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학생들 어디로 새는 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으실 거고요. 수업 전후에 꼼꼼하게 개별 맞춤 클리닉 진행하고 역시 결석 시에도 제가 직접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연한 거지만 필기노트 직접 점검하고요. 숙제 개별적으로 다 확인해가지고선 어떻게 풀었니? 왜 풀이 과정이 없니? 다시 써봐봐. 못 쓰니? 다시 풀자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은 과정부터 결과까지 수강생이 정말로 만족을 합니다. 제가 브로셔에도 담아놨는데 친구들이 정말로 만족하는 수업이고요. 저희 상문고 통합과학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하나 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상문고가 평일에 수업이 보통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는 3시 반 조금 전에 끝나고 화요일에도 애들이 4시쯤에 학원에 오거든요. 저희 수업이 이렇게 공지는 되어 있지만 작년에 저희가 이제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였거든요. 보통 4시 반에 왔고요. 조금 숙제가 안 돼 있거나 좀 이렇게 시험이 미흡하거나 하면은 한 11시 조금 넘어서까지 데리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 수업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일찍 와가지고 늦게 하니까 아들이 혹시 왜 연락 안 되지? 학원에 있을 겁니다. 왜 집에 안 오지? 아직 학원에 있을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주일에 딱 하루만 그냥 일주일에 하루 투자해가지고선 통합과학은 확실하게 잡자라는 마인드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겠습니다. 네, 저는 가인학원에서 상문고등학교 통합과학 담당하는 서정남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보내주시면 제가 효율적으로 학생들 잘 관리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